자, 생명과학원 32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유전 기본과 그 다음에 상념색체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공부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 사람의 유전 분류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사람의 유전 분류는요, 일단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 종류에 따라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개념도 물론 맞지만 이 개념에서 좀 더 확장해 가지고요, 또 다른 개념도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유전 분류입니다. 사람의 유전은요,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쌍의 개수에 따라서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분류할 수 있고, 위치하는 염색체에 따라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유전과 관련된 문항에서는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인자 유전은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현상을 말합니다. 자,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유전 현상과 동일합니다. 즉, 이렇게 염색체 위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냐면, 예를 들어 형질 A가 결정된다고 해봅시다. 이해가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머리 색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머리 색깔에서 얘가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때 얘가 예를 들어 라지 A가 검은 머리, 얘는 은발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한다면 얘는 검은 머리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네.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라지 A, 스몰 a는 검은 머리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건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다인자 유전은요, 그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아까는 한 쌍이었잖아요. 얘는 여러 쌍이 뭐예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합니다. 대표적으로 키와 같은 게 있는데요. 자, 우선은 예를 들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다음에 라지 D, 스몰 d라고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라고 하는 거는 하나, 그러니까 뼈만 가지고 뼈의 길이만 가지고는 우리가 키가 자란다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키를 결정하는 데는 뭐 뼈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근육이나 그리고 인대의 성장도 중요하죠. 얘네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키라고 하는 형질이 결정되거든요. 네. 즉 여기서는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이 세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키라는 형질이 결정되죠. 이때 얘네들은 뭐예요? 전부 다 대립유전자잖아요. 라지 A와 스몰 a는 대립유전자. 즉 쌍동염색체 위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형질 키라는 걸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은 뭐예요? 대립유전자라는 거죠. 네, 이것이 키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런 건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이 문항을 봤을 때 단일인자 유전이냐 다인자 유전이냐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접근법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단일인자,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다인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순한 접근법이지만요. 상념색채 유전과 성념색채 유전은 그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상념색채에 있으면 상념색채 유전, 성념색채에 있으면 성념색채 유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상념색채 유전은 게 뭐냐? 상념색채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유전 현상 또는 그 경향입니다. 실제 여러분 교과서에는요,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나 자손에서 특정 표현이 나타날 확률이 성별과 관계없이 같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단순하죠. 상염색체라는 개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상염색체는 뭡니까? 남녀 모두 공통으로 갖는 염색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염색체 유전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같습니다. 즉 이걸 조금 더 해설을 해보자면 알겠죠. 모든 사람은 1번부터 22번 염색체를 갖습니다. 몇 개씩? 2개씩. 염색체를 모두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전부 다 2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1번부터 22번 염색체는 전부 다 2개씩, 그러니까 쌍둥 염색체 쌍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몇 개씩? 2개씩 갖습니다. 왜? 전부 다 남녀 상관없이 똑같이 2개씩 가지니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라지 A, 스몰 a가 있다면 알겠죠.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라지 A, 스몰 a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두 이 유전 대립유전자가 2개씩 존재합니다. 하나의 쌍으로요. 아시겠죠?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염색체 유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성염색체 유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염색체 유전은요, 말 그대로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디 위에 있어요? 성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 성별에 따라서 특정 표현이 나타날 확률이 달라집니다. 볼까요? 자, 사람의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요, 알겠죠?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X염 색체를 2개 가지면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X랑 Y를 하나씩 가지면 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중요한데요. 이건 중요한데 만약에 알겠죠? 만약에 라지 A와 스몰 a라는 이 대립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거는 이제 표현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스몰 a가 한 개 존재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스몰 a가 한 개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남자랑 여자는 이 표현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든 대립유전자는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X염 색체에 존재하고 스몰 a가 한 개라고 하면은 남성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X와 Y를 가지잖아요. 그죠? X랑 Y를 가지는데 이 위에 스몰 a가 한 개 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걸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스몰 a와 Y염 색체로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떤 표현이 나타나면 유전자가 스몰 a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몰 a의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근데 반대로 알겠죠? 여성을 볼까요? 여성 같은 경우는 X염 색체가 2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X, Y잖아요. 자, X, Y인데 여성은 X염 색체가 이렇게 2개입니다. 그러면 스몰 a가 한 개라고 얘기를 하면 스몰 a가 한 개지만 반대편은 뭐예요? 라지 a가 한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모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모든 유전자는 한 쌍의 유전자로 구성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남성은 이제 여기 좀 특이하게 뭐예요? Y염 색체에 있기 때문에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것 때문에 스몰 a, 라지 a를 갖게 되고 라지 a가 우성이라고 한다면 알겠죠? 라지 a의 표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남성과 여성에서 알겠죠. 스몰 a가 한 개라고 표현을 했을 때 실제로 남녀의
표현형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성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는 뭐예요? 남녀의 유전 경향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유전 분류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나는 단일 인자 유전, 하나는 다인자 유전, 하나는 상념 색채 유전, 하나는 성념 색채 유전. 각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계도 분석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상념 색채 유전에 앞서. 근데 가계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남성은 이렇게 네모로 표현하고요. 여성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혈연 관계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위에 있는 건 부모 세대, 아래에 있는 건 자손 세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A라는 애 입장에서는 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죠. 그죠? 네. 아버지, 어머니인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예요? 염색체, 즉 대립 염색체 위에 유전자를 얹어가지고 주잖아요, 자손에게. 네, 그래서 이런 혈연 관계를 판단할 때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니까요. 이 가계도 한번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가계도 분석 순서인데요. 일반적으로 단일인자, 다인자 유전 판단하고 우열 관계를 분석한 다음에 상념 색채 있는지, 성념 색채 있는지 판단하고 유전자형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멘델 유전의 그 분석 방법과 동일하니까요. 가계도 분석 순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대로 한번 우리가 직접 분석을 한번 해보죠. 상념 색채 유전입니다. 자, 상념 색채 유전은요, 남녀 모두 형질을 결정한 대립 유전자가 한 쌍으로 존재한다. 한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하나의 유전자형을 표현할 때 알겠죠? 하나의 유전자형을 표현할 때 남녀 유전 경향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남자도 이렇게 됐을 때 라지 스몰 a라고 표현하고요. 여자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라지 스몰 a로 표현합니다. 네.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성도 라지 a가 한 개 있다라고 표현할 때 여성과 똑같이 표현이 되고요. 표현형도 똑같고요. 스몰 a가 한 개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뭐예요? 여성과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즉 남녀의 유전 경향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상념색채 유전 예시를 한번 보고요.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요. 그 귓볼 유전이죠. 귓볼 유전인데 귓볼 유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이런 그 왼쪽에 있는 이 그림들을 이 글씨들 한번 읽어 보시고요. 알겠죠? 귓볼 보시면은 분리형과 부착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대립 형질로 구성이 된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열 판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열 판단 보시면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죠. 부모는 분리형인데 부모는 둘 다 분리형인데 자손은 뭐예요? 바로 어, 부착형을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을 경우 자손이 뭐예요? 분리형 유전자를 부모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는 뭐예요? 부착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분리형으로 나타났으니까 그 이 형질 즉 부착형은 있음에도 나타나지 않은 거 열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착형은 뭐예요? 분리형보다 열성이구나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분리형을 라지 A, 부착형을 스몰 a라고 대립유전자를 간단하게 그 정의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부착형은 당연히 뭐예요? 스몰 a가 되겠죠. 그죠? 이 스몰 a 뭡니까? 양 부모한테서 하나씩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 부모들은 스몰 a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근데 부착형으로 표현되지 않고 분리형으로 표현했으니까 분리형 유전자인 라지 A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3, 4, 7, 8쪽 볼게요. 3, 4, 7, 8쪽 보시면은 부착형 남자는 당연히 열성이니까 표현이 되려면 열성 유전자가만 가지고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스몰 A, 스몰 A고요. 그때
스몰 a는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한테 7번 보시면요.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아야 되니 어머니도 뭘 가지고 있다? 스몰 a를 가지고 있다. 근데 분리형으로 표현됐으니까 라지 a, 스몰 a고요. 마찬가지로 8번 보시면은 8번도 뭐예요? 8번은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는데 아버지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스몰 a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스몰 a를 갖지만 분리형으로 표현되죠? 그럼 라지 A로 돼 있는 거고, 그럼 그 라지 A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9번과 10번은 마찬가지로, 9번과 10번은 마찬가지로, 분리형 띄고 있잖아요. 분리형이니까 라지 A 유전자를 하나를 갖는 건 맞는데, 어머니가 스몰 A만 가지고 있으니, 자손은 뭐예요? 반드시 스몰 A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A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6번은 일단 분리형이니까 라지 A를 가지나 라지 A를 가져도 되고 스몰 A를 가져도 상관이 없죠. 어떤 걸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라지 A, 라지 A도 가능하고 라지 A, 스몰 A를 가져도 둘 다 맞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은 라지 A를 갖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을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마 모양 유전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로 그 가계도 분석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단일인자, 다인자 유전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열관계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즉 이마선을 결정한 대립유전자가 라지 W, 스몰 W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일인자 유전이구나. 자, 그 다음에 우열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열 판단 보니까 라지 W는 우성, 라지 W는 우성, 스몰 W는 열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7, 8과 10 여기를 보시면요.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죠. 네, 즉 여기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그러면 그 자손에게 나타난 형질은 뭐다? 열성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부모는 둘 다 M자지만 자손은 일자가 돼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느냐? M자는 일자, 이마선 모양에 대해서 뭐다? 우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라지 W라는 대립유전자는 M자에 관련된 대립 형질을 결정하고요. 스몰 W는 일자, 머리를 결정한다라고 우리는 우열 판단이 끝났습니다. 자, 우열 판단이 끝나면 성염색체냐 상염색체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여기는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상염색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전자형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M자는 전부 다 뭐예요? 일자는 전부 다 뭐예요? 열성이겠죠. 열성이 발현되려면은 열성 유전자만 있어야 되니까 2, 3, 6, 9, 10은 전부 다 스몰 W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판단을 시작하는데 이 스몰 W라는 유전자는 부모한테서 하나씩 왔잖아요. 그러니까 3번한테 오고 4번한테 왔죠. 9번 입장에서 보시면요.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 중에 4번은 스몰 W 반드시 하나 가지지만 M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지 W를 가져서 라지 W, 스몰 W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8도 마찬가지인데요. 8번도 일단은 M자기 때문에 알겠죠? M자기 때문에 라지 W를 가지지만 자손 10번을 보시면은 스몰 W가 있죠? 스몰 W 누구한테 왔습니까? 양 부모한테 하나씩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과 8은 뭐예요? 스몰 W를 가지고 7과 8은 둘 다 라지 W, 스몰 W가 될 겁니다. 1번도 마찬가지인데요. 1번도 지금 6번을 보시면 6번이 스몰 W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W는 1과 2에서 하나씩 받을 수밖에 없으니 마찬가지로 1번은 스몰 W를 가지나 M자기 때문에 라지 W, 스몰 W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라지 W, 스몰 W. 5번 보시면요. 5번은 지금 5번도 마찬가지로 부모한테서 하나씩 받는데 2번은 스몰 W밖에 못 주죠. 그렇기 때문에
스몰 w를 가지나 m자기 때문에 라지 w 스몰 w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전자형 판단을 했고요. 자, 10의 동생이 태어났다. 10의 동생이 태어나면 10의 동생은 뭡니까? 10의 동생이 태어나려면 7과 8 사이에서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은 라지 w 스몰 w, 8은 라지 w 스몰 w인데 이 사이에서 나온 10이 뭐예요? m자 이마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퍼넷 사각형을 그려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은 라지 w랑 스몰 w 중에 하나, 8도 라지 w와 스몰 w 중에 하나를 줄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이 확률은 전부 다 2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2분의 1입니다. 즉 얘도 2분의 1, 얘를 라지 W 줄 확률도 2분의 1, 스몰 W 줄 확률도 전부 다 2분의 1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려보시면 라지 W, 라지 W, 라지 W, 라지 W, 스몰 W, 라지 W, 스몰 W, 그 다음에 스몰 W, 스몰 W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M자형은요 전체에서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여기는 지금 그 일자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4분의 1씩 3개, 즉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 시간은요, 사람의 유전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는 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가계도 분석하는 가계도의 기본적인 모양과 가계도 분석 순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상염색체 유전을 이런 식으로 가계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유전 분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 유전을 어떻게 기본적인 범주를 정하고 접근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리고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남녀 경의 차이가 없다는 걸 이런 식으로 가계도 분석을 한번 해보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상염색체 유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